지금껏 그랬듯 자연에 대한 인간의 부합은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방조제 409가 막히던 이날, 몇몇 사람들이 바닷물길을 막지 말라며 막바지 물막이 공사를 몸으로 막아섰다. 지난 12년의 공사 끝에 다시금 논쟁에 휘말린 새만금. 새만금은 지금 갈등의 중심에 서 있다. 새만금은 개발과 보존에 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우리 사회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6월 초 409 공사가 끝나면서 새만금엔 지금 충격적인 변화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33km) 세계 최장이라는 방조제의 길이만으로도 새만금 사업의 규모를 한눈에 짐작할 수 있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10일 409 물막이 공사가 끝났고 현재는 남쪽에 2.7km 구간만 남겨놓은 상태다. 방조제 409 인근의 내초도는 새만금 방조제 공사 후 변화를 고스란히 겪고 있는 곳이다. 최근 내초도의 갯벌은 경운기론 도저히 다닐 수가 없을 지경이다. 경운기 다니기 힘들어요 지금. 뻘이 차가지고. 옛날에는 이게 나도 작년까지 하면서 겨울운기로 했었는데 힘들어가지고 트랙터를 샀잖아요 지금 중고를. 왜 그런 거예요? 빠져서 잘 못 다녀요 경운기. 저거 방조제를 막아가지고 물발이 뼈저리게 빠지지도 않고 들어올 때는 빨리 들어오고 나갈 때는 천천히 나가니까 같이 왔다가 같이 나가야 되는데 물발이 천천히 나가니까 나갈 때 그냥 쌓여버리죠 뻘이. 1년 사이에 길 위에 버려져 있던 경운기 높이만큼 뻘이 차오른 것이다. 이 천연 없어요, 바지락. 천연 뭐 다 폐사돼가지고 천연 없어요. 주민들이 뛰어다녀도 될 만큼 단단했다는 뻘은 무르기 짝이 없다. 이 갈퀴가 이게 딱 집으면 이게 넘어가야 되거든요. 뻘이 넘어가야 이 안에 있는 뭐가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금은 이게 질질 끊어서 이게 이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몇 번을 파야 이 속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안 돼요, 이 작업. 바지락이 죽는 이유는 뭐예요? 죽는 이유는 뻘이 차니까 질식해서 죽는다니까요. 숨구멍이 막혀가지고 모든 생물은 이제 숨을 쉬잖아요. 그런데 이 뻘이 차면은 숨구멍이 막혀버려요. 그래서 죽어버려요. 바지락들도 모두 폐사하는 바람에 올해는 전혀 수확을 하지 못할 만큼 어장은 황폐해져 가고 있다. 앞으로 한 달 정도만 가면은요, 이 이상 더 큰 재난이 올 거예요. 이 사금구역의 물맥이 막히면서 더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거든요. 저쪽 밑에 가면은요, 막 이 뻘이 막 죽벌이라고 그러죠. 막 이런 거 단단한 뻘이 아니고 그냥 물렁물렁 뻘이 굉장히 많대요. 쫙 깔렸대요. 새만금 갯벌엔 지금 큰 변화가 생기고 있다. 바닷물길을 막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새만금은 벌써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최근 409가 막히면서
변화의 속도는 눈에 띄게 빨라졌다. 지금 상당히 급박히 돌아가가지고요. 실은 제가 관찰한 거에 의하면은 그 조류도 굉장히 바뀌었고, 어느 쪽은 굉장히 세졌고, 어느 쪽은 굉장히 약해졌고, 또는 뭐 많은 곳에서 이제 그 와류도 생기고, 그래서 굉장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었던 그 갯벌 중에 일부 중앙에 있는 갯벌은 약 1km 정도까지 깎여 나간 곳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심한 변화를 겪고 있고, 그다음에 이 북쪽 사호방조제 바로 뒤쪽에는 굉장히 빠르게 그 뻘질 퇴적물이 쌓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급박히 돌아가는 상황에서 저희도 사실 그 정신이 없어요. 어떻게 될지조차도 감당을 못한 상황입니다. 원래 이곳의 바닷물은 남서풍이 부는 요즘 같은 여름철이면 북쪽으로 빠져나갔다. 그런데 북쪽의 사공구가 막히면서 출구를 찾지 못한 바닷물이 새만금 갯벌에 그대로 정체되고 있다. 이제 사공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지금 신시 관문과 가력 관문이 다 남쪽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 수로가 이 남쪽으로 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만경강, 동진강에서 나온 물들이 저 남쪽으로만 흐르고 북쪽에 반가량의 넓이는 이 수로가 나가면서 오히려 와류가 생기면서 거의 물이 정체가 됩니다. 그 정체된 물이 결국은 퇴적물을 썩히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생태계도 바꿀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피해가 우려되고. 만경강과 동진강이 만나는 신포항. 주민들은 일손을 놓고 있다. 지금 저 육수 민물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민물 때문에. 민물이 사그라져야 나간다고요. 짠물 들어오는 양은 적고 이 민물 나가는 구멍이 적으니까 이 안에 고여 있는 물이 거의 80%가 민물이라 이 말이에요. 80%가 민물이니까 두 개랄지 모든 생물이 지금 반 이상은 죽어 있는 상태라니까. 만경강과 동진강에서 나와 바다로 흐르던 민물. 그러나 사공구가 막히면서 민물은 바다로 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새만금 갯벌에 정체되고 있는 것이다. 민물이 바다로 나가지 못하면서 눈에 띄는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금 여기 이렇게 파란 거, 뭐 때문에 이렇게 파란 거예요? 이거 바다 막은 뒤로부터 이렇게 파래가 이렇게 막 사파리가 깨요. 왜요? 아마 바다를 막은 게 민물이 이리 막 순문을 여는 게 오임이 되어갖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럼 원래는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계곡처럼. 녹조가 덮인 갯벌의 아래는 이미 심각한 상태다. 속으로 까맣게 썩은 뻘은 죽어가고 있다. 이런 데서는 조개가 살 수 없습니다. 제4공구가 사실은 그 물의 유통량이 제일 많고 또 만경강에서 직접 밖으로 외해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막은 거는 이미 이 전체 생태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유통되는 그 물의 양이라는 건 나머지 조그만 데를 통해서 유통되기 때문에 전체 그 원래의 그 새만금 생태계하고는 많이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01년) 새만금 공사를 재개하면서 정부는 순차적 개발안을 내놓았다. 전체 새만금 갯벌을 완전히 막은 이후 오염이 덜한 아래쪽 동진강 수역을 먼저 개발하고 오염이 심한 만경강 수역은 나중에 순차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방조제가 완공돼도 91%의 갯벌이 안전할 거라고 지금까지 주장해왔다.
그런데 최근 공개된 자료를 보면 정부는 2003년 1월 이미 방조제 공사를 완공하고 배수 관문으로만 해수를 유통시킬 경우 만경강 수역 갯벌의 40~50%가 감소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새만금 갯벌의 피해는 예고된 것이었다. 지금 새만금 방조제 공사 현장에선 209 2.7km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300m짜리 배수관문 2개를 세우는 공사가 한창이다. 그러나 그것이 죽어가는 새만금을 살릴 수는 없다. 방조제를 완전히 쌓으면 새만금의 생태계는 완전히 없어지고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방조제를 다 쌓으면 안 되고 현재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그 물막이 공사를 중단하고 그다음에 뭐 보관 공사라든가 다른 방향으로 하고 물은 유통되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어떤 전체의 가장 중심에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만금이 애초에 그랬던 것처럼 농지를 만들겠다며 2001년 9.8km의 방조제를 완공하고 바닷물 흐름을 막은 지 2년. 화옹호 갯벌은 하얀 소금기를 드러낸 채 메말라 있다. 이미 담수화 작업에 들어간 화옹호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바닷물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식물들이다. I think Cladophora. Cladophora, yeah, probably. And this one, what interesting is that this one we have a large amount in Semangum already. That's a new occurrence. I see. Okay, so And also we have some. 바닷물의 영향을 받았던 습지가 마른 땅으로 바뀌는 단계에서 일어나는 전형적인 변화다. 1 or 2 weeks before. so that's a signal for a change already. Yes. Yeah. I see. I think it should be a sign of. Of change. Yeah. And before we didn't have this one. Before in Semangum, for example. I think that also relates to nutrient increase. Yeah. Nutrient increase. Yeah, the nutrient increase and the water and the sediment. Yeah, water and that's- sediment. Yeah, and that would enhance. Yeah. That would enhance the occurrence and growth of the green algae. This one. So on the side. Yes. It's on the 바닷물을 막은 후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이곳 화옹호를 찾은 답사단의 일행인 켈러만 박사는 독일의 환경연방청 생태계 연구팀장이자 갯벌 생태계 모니터링 전문가다. 켈러만 박사는 세계 각국의 갯벌은 물론 새만금도 5차례나 방문했다. Yes. 바닷물을 막은 화옹호에선 갯벌 생물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오가던 새떼도 갯벌 생물들도 모두 사라진 화옹호에서 켈러만 박사는 새만금을 떠올렸다. My personal feeling is well, sorrow, of course, because it's an irreversible loss. Once a dike has been closed, a system dies irreversibly, even if you reopen the dike, for example. So that takes quite a long while to restore it to that original condition. We can see that already today in Semangum that there are some changes going on, which probably will take quite a long time to make reversible, if this is at all possible. So in any case, I feel sorrow and a little angry also about it, because the world around Korea is thinking different. So I think Korea should acknowledge its responsibility as everybody else is doing. 새만금은 화옹호보다 무려 6배나 크다. 그만큼 더 큰 환경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자 가장 우려하는 문제다. 새만금 간척 사업의 중요한 특징은 규모가 크다는 것인데, 규모가 큰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생태계 피해가 크고, 또 두 번째는 만일 거기에 어떤 가령 호수물이 나빠진다거나 뭐 기타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이 조절할 수 없는, 사람이 조절하는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규모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벗어나는 그런 규모라는 것이 가장 그 새만금 사업의 문제점입니다. 6월 27일 켈러만 박사는 2001년 새만금 간척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 등 3,450명이 낸 새만금 관련 소송의 증인 신문에서 독일과 유럽의 갯벌 보호 정책에 대해 증언했다. That in a few years, I think things will have changed in Korea, and I also think that appreciation of nature will be a different one from what it is today. So I think in a few years, decision makers in Korea will be able to recognize what a big mistake it is to close the seawall at Semangum. But that will be too late, so I really appeal to decision makers in Korea today to appreciate, to acknowledge their responsibility for the Semangum wetlands. 위기에 서 있는 새만금. 그러나 애초엔 전북의 곡창인 만경평야와 김제평야에 버금가는 새로운 만금평야를 만들겠다며 시작된 간첩 사업 계획에서 얻어진 이름이 새만금이다. 국토 확장의 꿈을 담았던 새만금 간척 사업. 정부의 그 원대한 꿈의 한 모델은 네덜란드였다. 새만금보다는 1km 짧은 32km. 현재로선 세계 최장인 네덜란드 주다지 방조제는 차로 달려도 30분이나 걸린다. 간척의 나라 네덜란드의 상징인 이 방조제를 주창했던 넬리 박사는 지금껏 위인으로 칭송받고 있다. 네덜란드 최대의 간척 사업이었던 주다지 프로젝트는 1903년 시작됐다. 홍수를 막고 농지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1932년 주다지 방조제를 완공했다. 이처럼 풍차를 돌려가며 바닷물과 싸우는 나라. 델타 프로젝트는 네덜란드 남서부 지역에서 자주 일어나는 바닷물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국토의 3분의 2가 해수면보다 낮은 네덜란드는 늘 바다의 위협을 받았다. 1953년 대홍수 땐 바닷물의 범람으로 1,835명이 생명을 잃었다. 그것은 늘 바다와 싸워온 사람들에게도 바다의 위협을 각인시키는 계기였다. Ja, dat was dan de haven, dus dat was dit stuk, maar dan aan de andere kant. En als het dan heel hoog was met storm, dan liep het, dit was dan een schot en dan was dat met klei afgezet. En dan liep het bij ons toch nog naar binnen en dan moesten we het met een emmertje water, net als ik hier doe, moesten we het weer leeg scheppen binnen. Well, that history was frustrated by a lot of floods. And so the Delta plan was born, and originally it was designed to close all the sea arms. So we shortened the coastline by 700 kilometers. 네덜란드 남서부 델타 지역의 3개의 만입구에 댐을 쌓고 내부를 간척하기로 했다. 바닷물과 고군분투했던 사람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1960년부터 차례로 8개의 댐이 지어졌다. 그런데 그 델타 프로젝트의 마지막 댐, 이 댐은 아주 특이하다. 8km에 이르는 댐의 가운데 3km 구간의 수문은 항상 열려있다. 말 그대로 가운데가 뻥 뚫린 셈으로 이른바 개방형 댐이다. 세계 8대 불가 사이에 속한다고 일컬어질 만큼 큰 공사였고
그만큼 이곳 사람들의 자부심 또한 대단하다. 항상 열려있는 가운데 3km 구간의 수문으로 밀물과 썰물 떼면 바닷물이 자유롭게 드나든다. 강물이 해수면보다 3m 이상 높아질 때만 수문을 닫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고 지난 20여 년 동안 수문을 닫은 건 불과 12번뿐이다. So rest of the time is completely open. And the rest of the time, normally it's always open. It will be closed once or twice a year. And testing procedures, of course. So you mean the fish and the sea animals going past? Seals, everything can pass through. I've seen seals passing through, lying on their back, floating, eating fish. It was beautiful. Just here. 열려진 수문으론 바닷물뿐만 아니라 어선이나 요트도 자유롭게 드나든다. 급류 때문에 위험하긴 하지만 원하면 수영해서 갈 수도 있다고 안내인은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러나 이곳 역시 애초의 목적은 완전히 바닷물을 막는 것이었다. 1970년대 들어 반대에 부딪혔고 가장 반대가 컸던 것은 생태학자들과 어민들이었다. 당시에 바닷물을 완전히 막는 것을 반대했던 어민 한 사람을 만났다. Ja, ik ben meneer Van Dort, ja. Aangenaam. 어민들에게 댐은 곧 생활터전인 바다를 잃는 것이고 그것은 곧 생존권이 달린 문제였다. Ik denk dat de grootste invloed ijsking heeft gehad. Mossel- en oestercultuur. En ze waren de grootste. Miljoenen organisatie is dat. Die waren helemaal Grote inkomsten. Ja, een miljoenen business. Zwaar op tegen. Zwaar op tegen, want alles zou Dat zoet zal worden. de milieubeweging van het milieu en de vissers allemaal, die hebben toen ze alles bij elkaar geroepen en toen hebben ze hier in Bergen op Zoom hebben ze neer een protestmars gehouden. Daar liepen duizenden mensen mee om tegen die dam te protesteren. En toen heb je ook Toen hebben wij ook meegelopen. Ja. 어민들의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컸지만 사람이 아닌 철새 문제도 고려됐다. 이곳은 우리의 새만금처럼 수많은 철새들의 중간 경유지다. 50만 마리 이상의 철새들이 북극에서 출발해 아프리카로 가는 중간에 들러 다시 먼 길을 떠날 채비를 한다. And this Oosterschelde estuary is one of the major fuel stations. If you keep this away, if it was closed by a dam and it was changed into a fresh lake, more than 500,000 birds simply would have been killed. 황금의 델타를 잃게 된다는 심한 반대 여론으로 댐 건설은 지연됐다. 논쟁은 개방형 댐이라는 합의를 얻어내기까지 몇 년간 계속됐다. Interesting development. This is a picture of I think. 반대 여론은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곳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정치인들도 열심히 대화와 토론을 벌였다. What to make here? The original idea, a dam. The Public Works Department was still in charge, and they said, "Well, we simply have to continue the work. We have to finish. We have to complete the solid dam." But the opposition political parties, which in fact were transferring the questions made by the ecologists and the fishermen, it was a very interesting, and at least they won the elections and they kept their word. 결국 델타 프로젝트의 마지막 댐은 바닷물이 자유롭게 오가는 열린 댐이 됐다. (1987년) 개방형 댐을 완공하기까지 15년. 논쟁은 계속됐고 원래 계획보다 사업비는 5배나 더 들었다.
다소 비싼 대가를 치렀지만 사람들은 바다를 다시 찾은 것에 기뻐했다. 방조제 안쪽이지만 바닷물이 오가는 이곳엔 고기들이 풍부하다. 썰물대 들어가서 그물을 걷어올리기만 하는데도 반도르프 씨의 그물 안엔 늘 고기가 한가득이다. 이처럼 풍요로운 바다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합리적인 논쟁으로 이끌어낸 사회적 합의의 힘이다. Voor die andere die visjes die kon niet meer vissen door die dam. Ja. Hebben ze een compensatie gekregen, dan hadden ze geen probleem, nog niet. Jawel, die hebben wel geld uitgekeerd gekregen. Die hebben geld gehad toen ze ermee stopten. Maar de meeste mensen waren daar toch niet erg blij mee. Nee, niet blij. Want ze wouden liever blijven vissen. Maar ze hebben wel geld gehad. Dat wel. 눈앞의 이익보단 먼 장래와 후손을 생각한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낸 결과다. 이 일은 네덜란드 간척 역사의 전환점이 됐다. 바다의 위협과 좁은 국토 때문에 간척을 해서라도 농지를 확보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게 된 것이다. 바닷물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In the past, the value of coastal waters was greatly underestimated. Only when we started to do good research on it, we discovered that coastal waters could be quite valuable. We have done some studies in which we considered whether areas should be reclaimed or not. The benefits of the saltwater area were larger than the negative, than the benefits of the reclamation. 델타 프로젝트에 따라 1960, 70년대에 강 하구를 막고 만든 호수들에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겨났다. 그 중에 한 곳, 이곳의 수질 문제는 심각하다. 바다를 막아 담수호를 만들었고 바닷물이 끊기자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물은 오염됐다. Dat is het begin. 시초라고 Ja, dat is het begin. En dat gaat samenklonken. Worden kleine massaatjes en dan worden steeds meer. En als het erg wordt, Als het erg is, kan 10, 15 centimeter dik zijn. Is het heel erg, hè? Ja. Dus echt. 물은 부영양화가 심해 악취를 풍겼고 수영하던 아이들이 실수로 마시기라도 하면 복통을 일으켰다. 피부병을 일으키기도 했다. Toen het besluit werd genomen over de deltawerken was men zich niet zo erg bewust van die vervuiling. Hè? En dat bewustzijn is pas later gekomen. Hè? Dus misschien als we het overnieuw zouden doen, misschien zouden we dan tot een heel ander besluit komen. Ja. 결국 수질 오염이라는 시행착오 끝에 이곳에서 선택한 해결책은 썩고 있는 담수호의 물을 바다로 보내고 바닷물을 호수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물을 순환시켜 수질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Dit is een
bestaande eigenlijke Ja. dam. Ja, dit is de dam. Dam, Ja. ja. Deze lijntjes, dat is de dam, Dam. zoals die erbij ligt. Ja. En momenteel hebben ze dan een gat gegraven in die dam. 방조제에 터널을 만들어서 바다와 호수 사이에 물길을 터주는 것이다. Dit tube, is dat groot genoeg voor de andere vissen en andere die dingen kan ook Ja. heen en weer? Ja, die kunnen ook mee heen en weer. Ja, die zullen ook gewoon heen en weer gaan hoor. Ja. Ja, dat is geen probleem. 공사는 2005년을 목표로 한창 진행 중이다. 공사가 끝나면 이 터널들을 통해 초당 약 4만 리터의 물이 왕복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수질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그 속도는 아주 느려서 효과를 보는 데는 적어도 2년은 걸린다. Het idioot is natuurlijk ook Kost dat dat heel deze veel? gebouwd is vanwege de waarden. 방조제의 물길을 뚫는 공사는 지금 네덜란드 여러 곳에서 진행 중이다. Yes, but small. 작은 규모로요. 물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 Ja, wat we proberen te herstellen is dus het estuariumkarakter, dus de overgang rivier-zee, waar dus de voedingsstoffen van de rivier en de zee elkaar ontmoeten. Dan krijg je uitvlokking. Het is een heel rijk gebied. En daar profiteren dus heel veel bodemdieren van. Daar kunnen vissen weer van eten, vogels. Dus het is waar Thierry het net over had, die fabriek die enorm veel produceert aan biologische productie, aan biomassa. 간척과 관련해 네덜란드에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정책 결정은 바로 이곳에 관한 것이다. 암스테르담 위쪽의 이 호수는 네덜란드에선 마지막 간척 후보지로 거론되던 곳이다. 1930년대부터 시작된 주다지 프로젝트에 의해 4개의 간척지가 조성됐고 이곳은 그 마지막이었다. En men verwachtte door verkoop van gronden, door aan landbouw, vooral als het gaat om bloembonnenteelt, aan recreatie, dat men zo'n 22% winst zou halen op dit plan. 당장의 경제성에 대한 논란도 거쳤지만 1970, 80년대를 거치면서 자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커졌다. 그 사이 이곳 마커호스의 간척 계획도 거듭해서 수정됐다. 결국 지난해엔 간척을 포기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There was no need for land reclamation anymore from an agricultural point of view. So why should you do it then? 네덜란드 정부는 2020년까지의 국토개발 계획을 통해 더 이상의 간척은 없다고 천명했다. Let's say 50 years later, there's a complete other policy in the Netherlands, and we don't do any land reclamation anymore, and we are giving land back to the sea. So, although it was in the 50s and the 60s a good thing to do, the land reclamation, we now say we don't do it anymore. We even give it back. 네덜란드 정부는 최근 습지 복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간척지였던 이곳을 사들였고 주민들을 이주시킨 뒤 대대적인 습지 복원 작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3년, 지금과 같은 자연 상태로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습지 복원 작업의 첫 출발은
뚝을 트고 바닷물을 끌어다 대는 것이었다. Gebied wat, doordat het brakke water gezond is, er zit er enorme bioproductie in. Ja, enorm veel leven. Daardoor zitten er zo ongelooflijk veel vogels. Hè. U hoort die kluten hier omheen en er broeden hier honderden paren kluten, evosets. En in de winter zitten er heel veel van die winterganzen uit het hoge noorden. En die leven allemaal op dat brakke water. En door al dat dierlijk leven wat daarin zit. Al die garnalensoorten en kreeftachtige soorten die daar in dat water leven. Dus als wij nou, dat water is de motor van alles wat hier gebeurt. 간척의 대명사 네덜란드. 지금 이곳에선 지난 시절 바다를 막아 간척했던 땅들을 자연으로 되돌리는 작업이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 How many hectares of the land, agricultural land, is going to be given back to the nature? For the whole country? For the whole country it's 50,000 hectares. And another second 50,000 hectares for the next 10 years. 역간척은 간척의 나라 네덜란드가 수많은 간척 사업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값진 교훈이다. Bewust moet zijn van dat die natuurlijke processen een eigen dynamiek hebben. En als je daarop ingrijpt, dat je vaak niet kunt. Je denkt altijd dat je alles weet, maar dat is niet het lijkt dat je niet alles weet. Ja. Dus misschien de grote les van de Delta werken is dat er grenzen zijn aan ons weten. Hè? Terwijl we denken dat we wel alles weten. 네덜란드에서 더 이상 바닷물을 막는 간척은 없다. 네덜란드는 그동안의 간척 프로젝트를 전면 수정한 것이다. 물처럼 자연스럽게 인간과 자연은 공존할 수 없는가?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하구 갯벌인 새만금 갯벌은 아마존 하구, 북해연안과 함께 세계 5대 갯벌의 하나다. 그러나 지금 새만금은 위태롭다. 서해안 시대를 열 것을 다짐하며 새만금 개발을 공약했던 저는 저는 지사직을 걸고 새만금 사업 중단을 기도하는 어떠한 음모에도 과감히 맞서 나갈 것이며 최근 삼보일배 행렬과 함께 새만금 문제가 문득 우리 한가운데로 들어섰다.
나의 꿈과 너의 꿈이 하나가 될 수 있길 바라며 아무도 다치지 않고 아무도 슬퍼지지 않는 지혜롭고 평화로운 선택을 염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새만금 사업만이 전라북도의 희망이라며 지금껏 개발에서 소외됐던 전 국민의 분노에 찬 원성도 이어졌다. 참모일면원에 와서 만용을 하고 격려를 해? 분노와 불문에 떨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불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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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보도 이해도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오늘. 정확한 청사진도 공동의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한 채 새만금 공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 해수를 유통을 최대한 시켜서 갯벌을 보존함으로써 전라북도의 자산도 보존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좀 더 많은 관광을 포함해서 좀 더 많은 부가가치를 우리가 만들어내면서 전라북도의 새로운 발전 전략도 만들어내자. 가장 지금 선결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시점에서? 일단은 현재 209에 열려있는 부분을 절대 닫으면 안 됩니다. 이 지역은 살려놓고 바다를 닮은 새와 생명의 신비를 보여주는 갯벌 생물들. 갯벌엔 인간의 눈으론 볼 수 없는 자연의 역사와 풍경이 담겨 있다. 409 공사로 새만금의 숨통은 막혔지만 아직 갯벌은 죽지 않았다. The system is still alive, but the system is only still alive as long as the water is able to come in and come out. So as long as the system breathes the tidal waters, there is a chance to still save it and to still restore. 물막이 공사를 해서 그 뚝을 다 막아버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안이라는 걸 논의하고 있는데 그 대안의 가능성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물막이 공사를 하면 그것은 그때의 대안이라는 것은 생태계를 살리는 그런 대안은 전혀 있을 수가 없고, 그러나 시간이 많지 않다. 새만금 방조제 409가 막힌 지 불과 한 달. 변화는 심각하다. 이것 봐, 이렇게 나오는 조개들을 이렇게 나오는 조개들을 이거 지금 다 이거 이제 내일 모레 이거 막 이제 물 것이 없어지면 다 이거 없어져 버리는데 아까워 죽겠어. 아까웠어. 이렇게 있는 조개를 이렇게 나오는 데를 이거 막아버리면 이거 참 이제 어떻게 할까? 웃음만 나오지 참. 안 그러겠습니까? 새만금은 묻는다. 사람과 자연이 어떻게 화해할 것인가?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화해할 것인가? 바닷물길이 막히면 갯벌은 사라지고 한 번 사라진 갯벌은 복구가 어렵다. 바다는 흐르고 싶다. 2.7km 마지막 바닷물길을 막지 말고 우리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2003년) 새만금의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합의를 이끌어낼 것인가에 달려있다.
지금이 그 마지막 기회다.